맞춤법 얘기를 좀 할게요. 한글 맞춤법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음운 변동이죠. 그럼 한국어의 음운 변동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게 전부입니다. 한국어 음운 변동에서 나오는 거. 국어 시간에 배웠지만 그냥 외우느라고 정신 없으셨죠. 소리의 특성과 음절 배열이라는 원리를 적용해서 이해를 하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체, 대치 소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음절의 끝소리 뭐라고 했어요? 종성에는 7개밖에 올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모음이 없으니까는 딱 막아버리니까는 7개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음화, 같은 조음 위치에서 코로 나갔다가 입으로 나갔다가 정신없으니까 다 같이 그냥 코로 내보내는 거예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음화는 한국어가 니은을 리을 연속으로 발음하는 거 싫어한다고 했죠. 국외음화는 이가 조음되는 위치와 조음 위치가 거의 비슷하니까 혀를 끌어가지고 디 발음하는 것보다는 혀만 살짝 올려서 지 발음하는 게 편하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음화는 장애음인 읍 이게 종성으로 오고 예사소리 부스지가 왔을 때는 무조건 경음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탈락은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이 있을 때는 하나만 소리 난다. 히읗 탈락은 모음과 모음 사이 또는 울림 소리와 모음 사이에 있을 때 히읗이 탈락해 버린다고 했죠. 소리 특성이 다르니까. 리을 탈락은 리은 연속 금지에 의해서 리을이 탈락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읒 탈락은 우리가 자음을 공부할 때 그느들을 하는 것이 가장 약한 모음이니까 의가 가장 약한 모음이다 보니까는 자꾸 탈락합니다. 허어가 서로 되는 것은 발음이 길게 하나 짧게 하나 그 차이가 없으니까 탈락해 버리는 거죠. 첨가에는 솜입을 한여름처럼 뒤에 이로 시작되는 단어가 올 때 니은이 첨가되는데 그 이유는 뒤에 오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음화는 숨이 많은 히읗과 그드부스지가 만나면 당연히 격음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음 축약은 이중모음 공부할 때 우, 어 한꺼번에 발음하면은 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축약이 되고요. 어때요? 이게 답니다. 한국어 음운 변동. 한국어가 복잡한 것 같은데 소리의 특성을 알고 나면은 음운 변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중에 좀 이제 까다로운 게 경음화. 필수적 경음화가 아닌데 경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잘 알아야 되고요. 음운 변동은 아니지만 연음의 원리 아이들의 받침 지도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특성을 알고 음절 배열 제약이라는 이 원리를 알면은 음운 변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맞춤법을 공부할 때 맞춤법 규정이 아니고 소리가 왜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근데 맞춤법은 소리가 변하더라도 형태소를 밝혀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발음 변화는 표기에 반영을 하고요. 어떤 발음 변화는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발음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소리가 변하더라도 형태소를 밝혀서 써야 되는 거죠. 발음 변화를 표기에 반영한 게 있다고 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이시옷, 그리고 일부 경음화. 쑥스럽다는 당연히 기역 뒤에서 시옷이 된 소리가 나니까 굳이 된 소리로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똑딱, 쑥쑥 같은 음절이 오거나 비슷한 소리가 올 때는 뒤에 경음을 쓰죠. 리을이 탈락한 것은 소나무 리을 없이 써버리죠. 두음 법칙도 대한민국에서는 표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쓰죠. 가장 우리에게 맞춤법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사이시옷과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기준이 품사를 기준으로 조사는 붙여 쓴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굳이 엄밀하게 띄어쓰기를 적용하기보다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요 정도로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한 것이니까는 그 정도 가르치면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이시옷 없다고 했죠. 그리고 띄어쓰기 웬만하면 붙여 쓴다고 했고요. 사이시옷 국립국어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정도 복잡하고 일관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사이시옷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아무 생각 없으시는 건가요? 한글 맞춤법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언어는 인간 정신 문화의 총체이죠. 소리와 의미의 변화를 표기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기는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과거에는 글을 쓴다는 것은 일부 지식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죠. 지금은 우리 모두가 문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종과 국어학자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죠. 우리가 한글로 문자 생활을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서 자국어로 논문을 쓰고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그 지적 재산을 축적해 나가고 있죠. 우리가 맞춤법을 볼 때, 이거는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왜 발음이 변하고 발음을 표기에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지? 이렇게 탐구하는 자세로 하다 보면은 나름 재밌습니다. 네, 나름 재밌습니다.